학원차가 없어졌어요. 차량 도난 소식이 퍼지자 미국 학부모들이 먼저 분노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도장으로 달려온 사람들. 눈물부터 닦아준 것도 사범님, 우리가 나설게요 라고 말해준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 태권도 정신이 타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실황입니다. 지금부터 따뜻한 진심이 만들어낸 변화와 연대의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사범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어릴 적부터 유난히 태권도를 정말 좋아했어요.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학교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책가방을 던져놓고 도장으로 달려가 땀 냄새 배인 도복으로 갈아입던 순간의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관장님의 우렁찬 구령 소리에 맞춰 발차기를 하고 품새를 연습하며 늦은 밤까지 도장 마룻바닥 위에서 땀 흘리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제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겨진 태권도의 정신, 그 예의와 인내, 백절불굴의 기상은 제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대회에서 여러 차례 메달도 땄던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땄습니다. 당연히 졸업 후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잘하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길을 걷고 싶었죠. 처음엔 한국에서 번듯한 제 도장을 열어볼까 고민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작은 로망, 조금은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어요. 바로 해외에서 태권도의 본고장인 한국의 진짜 태권도 정신과 매력을 알리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직접 부대끼며 교류해보고 싶다는 꿈이었죠.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멋과 따뜻한 정을 전 세계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 미국으로 가자. 어쩌면 태권도의 불모지일 수도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장 잘하고 사랑하는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가치를 심어보자. 물론 제 결심을 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은 걱정 반, 우려 반이었어요. 왜 하필 그 멀고 험한 미국이야? 한국에도 좋은 자리가 많을 텐데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니? 거긴 경쟁도 엄청 심할 텐데 괜찮겠어? 이런 현실적인 조언과 걱정들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고 살짝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태권도장이 이미 넘쳐나는 한국보다 태권도의 진정한 깊이와 정신을 잘 모르는 곳에 도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도장 속에서 경쟁하기보다 새로운 땅에 태권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보람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정말 어렵게 비자를 준비하고 모든 짐을 꾸려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제가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곳은 화려한 대도시가 아닌 미국 중서부의 작고 조용한 마을, 바로 하모니 크릭이었죠. 그곳은 제게 매우 낯설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레는 느낌이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신기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어디서 왔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태권도를 가르칠 계획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오, 태권도, 그거 혹시 브루스 리의 무술인가요? 그때마다 저는 태권도는 쿵우나 가라테와는 엄연히 다른 한국 고유의 무술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 제가 태권도장을 열겠다고 소문을 내니 이곳 주민들의 반응 역시 처음에는 싸늘했어요. 왜 미국에서 굳이 한국인이 태권도를 해? 이 동네에는 이미 아이들을 위한 다른 스포츠 클럽도 많은데. 그런 식의 경계심과 의구심이 섞인 시선이 존재했죠. 심지어 어떤 분은 조금 무례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나 하지 왜 여기서 하냐? 우리 아이들은 미식축구나 야구를 더 좋아한다. 한국에서 떠나오기 전 들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가 싶어 마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과 수련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면 분명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도장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저는 철저히 한국적인 분위기와 태권도의 본질을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문 앞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달았고 실내 수련 공간 벽에는 붓글씨로 쓴 예, 인, 의, 지, 신 같은 태권도의 기본 정신을 새겨 넣었죠. 또 도장 바닥에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충격 흡수가 잘 되는 매트를 깔고 수련생들이 사용할 도복, 발 보호대, 손 보호대 등 장비들도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목표를 한눈에 보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흰띠부터 검은 띠까지의 승급 체계를 알기 쉽게 표현한 표를 벽에 걸어두었어요.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정말 텅 빈 공간이었지만 조금씩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도장의 핵심은 바로 한국식 교육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예의범절, 존중, 인내, 극기라는 태권도의 기본 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업 시작 전후에는 항상 짧은 명상 시간을 가져 마음을 가다듬게 했고, 사범인 저와 선배 수련생들에게는 항상 깍듯하게 허리 숙여 인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범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같은 한국어 인사말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했죠. 자신이 입은 도복은 스스로 반듯하게 개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했고, 동작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우렁차게 기합을 넣으며 자신감을 표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어색해하던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늘 뛰어다니기만 하던 아이들이 명상 시간에 제법 진득하게 앉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줍음 많던 아이가 기합 소리를 크게 내지르며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형제자매와 늘 다투던 아이가 동생에게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도장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역시 부모님들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집에서는 인사도 잘 안 하더니 태권도 다니고 나서는 어른들 보면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너무 신기해요. 집중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학교 선생님도 칭찬하시더라고요. 다 사범님 덕분입니다. 다른 운동은 금방 실증 내더니 태권도는 어찌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니까요. 부모님들의 만족스러운 후기는 최고의 홍보가 되어주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도장은 하모니 크릭에서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인기 장소가 되었어요. 도장 가득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우렁찬 기합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타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의 진심과 한국식 교육의 힘이 이곳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하는 법일까요? 제 도장이 승승장구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및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제니퍼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운영하는 제니퍼의 즐거운 놀이터는 제 도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꽤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태권도장이 인기를 얻으면서 원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과 표정에서 은근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예를 들면 한국식이라 너무 엄격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더라는 식의 소문을 흘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 길에서 마주쳐도 쌀쌀맞게 외면하기 일쑤였어요.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사업상의 경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문제는 제니퍼의 남동생 빌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빌리는 20살 남짓의 청년으로 마을에서 딱히 하는 일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크고 작은 말썽을 일으키는 소위 동네 문제아였죠. 그는 누나인 제니퍼가 저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한 수준의 시비였어요. 도장 주변을 늦은 시간까지 어슬렁거리며 위협적인 눈빛으로 노려보거나 제가 퇴근할 때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지나가는 시기였죠. 저는 태권도 유단자였지만 이곳은 미국이고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최대한 인내하며 그를 무시하거나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런 대응이 오히려 빌리를 더 자극한 것일까요? 그의 괴롭힘은 점점 더 대담하고 불쾌하게 변해갔어요. 밤늦게 도장 문을 발로 차거나 굳게 잠긴 문을 흔들어대기도 했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침을 뱉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이라 천만다행이었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저를 더욱 실망시키고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빌리가 제니퍼의 동생이라는 점, 그리고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아온 토박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빌리 편을 드는 듯했습니다. 이봐요, 김 선생.
별다른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세요. 빌리 가족은 우리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들의 말투에는 타지에서 온 저에 대한 은근한 무시와 차별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명백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무시당하는 현실의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타국살이의 서러움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새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아이들 픽업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학원 차량의 타이어 4개가 모두 날카로운 것에 찔려 바람이 빠져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고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빌리와 그 무리의 짓이라는 심증은 갔지만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빌리는 당연히 발뺌했고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고 주변 CCTV도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수사를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분했지만 당장 아이들 수업을 해야 했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다행히 급히 연락한 근처 카센터 사장님의 도움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타이어 4개를 모두 교체하고 겨우 오후 수업 시간 전에 차량 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빌리에 대한 깊은 분노를 남겼어요. 그런데 빌리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순간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늘 주차하던 도장 앞 공터에 있어야 할 제 학원 차량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었죠. 빌리가 타이어 펑크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차를 훔쳐 가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희망을 실어 나르던 저의 발이자 제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었던 차량이 사라졌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이 낯선 땅에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부당함, 그리고 이제는 생계 수단마저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이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수모를 겪으며 버텨야 하지? 그냥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접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접수는 되었으니 일단 기다려보세요. 찾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진심이나 안타까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인 응대일 뿐이었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터널 속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마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밤새 뒤척이며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뒤척인 탓에 퉁퉁 부은 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차량 도난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당장 오늘부터 픽업은 물론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선 학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넘기며 한 분 한 분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범입니다. 어젯밤 불미스러운 일로 학원 차량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이들 픽업이 어렵게 되었고 정상적인 수업 진행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고 꾸지람이나 실망 섞인 반응을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사범님,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차량 도난이라니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사범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수업 걱정은 마세요. 차 찾는 게 훨씬 중요하죠. 힘내세요, 사범님. 저희가 응원할게요. 범인은 꼭 잡힐 거예요. 혹시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에 코끝이 찡해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 진심 어린 걱정과 지지가 전화선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몇몇 학부모님들과 통화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도장 문이 열리며 걱정스러운 얼굴의 학부모님 서너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이 되어 도장 상황도 볼 겸 바로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다가와 사범님, 힘내세요라며 제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이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곁에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껴지며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도록 차량의 행방은 묘연했고 경찰 수사 역시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대로 차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도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학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들은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시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범님, 이렇게 힘없이 계시면 안 됩니다. 사범님은 잘못한 게 없으세요. 아이들이 매일 사범님 태권도 수업만 기다리고 있는걸요. 저희가 의논을 좀 했는데요. 차를 찾을 때까지 저희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 픽업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사범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예정대로 수업을 계속해주세요. 저는 그분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주시다니 감사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이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고 다음 날부터 다시 도장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약속대로 체계적으로 조를 짜서 아이들의 등하원을 분담해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부터 여러 집을 돌며 아이들을 태워오셨고 어떤 날은 늦은 저녁까지 남아 마지막 아이까지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분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도장에는 다시 아이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렇게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수업을 이어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일단 중고차라도 급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어요.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부모님께서는 매우 놀라시고 걱정하셨지만 이내 저를 위로해 주시며 어떻게든 일주일 안에 중고차 값 정도는 마련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죄송함과 감사함이 교차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녁 저는 도장에서 또 한 번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장에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모여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평소의 온화함과는 달리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대표로 보이는 한 학부모님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사범님, 저희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범님께서 타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 마을의 수치로 생각합니다. 짐작 가는 범인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 직접 단판을 짓고 차를 찾아옵시다. 사범님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학부모님들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지지, 그리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수십 명의 학부모님들은 함께 빌리가 자주 나타나는 동네 외곽의 공터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빌리는 그의 무리 서너 명과 함께 그곳에 모여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다가가자 그들은 처음에는 건들거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어른들이, 그것도 자신들이 사는 마을의 학부모들이 침묵 속에서 단호한 눈빛으로 자신들을 에워싸자 점차 당황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학부모님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빌리, 김 사범님 차 어디 있는지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다. 우리가 다 알고 왔어. 빌리와 그 무리들은 여전히 뻔뻔하게 잡아떼려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훔쳤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빌리 무리 중 덩치가 가장 큰 녀석이 앞에 서 있던 여성 학부모님을 향해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거친 말을 내뱉으려 했어요. 그 순간 제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어떤 위협적인 행동이나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춰.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태권도 수련으로 다져진 저희 모든 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힘이 없어서 그동안 그들의 괴롭힘을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엄연히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였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제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력을 원하지 않았고 특히 저를 믿고 따라주는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를 위해 용기를 내어 함께 해준 학부모님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저의 예기치 않은 단호함과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기세에 빌리 무리는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듯했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고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험악해질 뻔했던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어요. 제가 물리적인 충돌을 막아선 사이 학부모님들은 본격적으로 빌리 무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학부모님들은 제가 힘을 쓸 필요도 없이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어요. 빌리, 내 누나 제니퍼가 운영하는 펀존 말이야.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줄어서 힘들다고 하던데 동생이 이런 절도 행각까지 벌인 사실이 마을 전체에 알려지면 과연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당장 내일이라도 지역 신문에 제보할 수도 있어. 말씀하신 분은 지역 신문사 기자와 친분이 두터운 분이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마이클 맞지?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정비소, 얼마 전에 소방 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들 아직 개선 안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시청 안전과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학부모님은 시의회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거기 너, 데이빗. 너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다 걸렸는데 주인이 그냥 넘어가 줬다고 했지? 그 편의점 주인이 내 사촌 동생인데 다시 신고해달라고 부탁해볼까? 또 다른 학부모님은 마을에서 발이 넓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학부모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강력한 인맥과 영향력을 가지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들은 빌리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무리들 각각의 신상과 약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리 무리는 사색이 되어 서로 눈치만 볼 뿐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어떤 아이는 학부모님의 친구 동생이었고 어떤 아이는 학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학부모님들을 적으로 돌리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빌리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저는 차를 이미 다른 도시에 가져가 부품을 팔아버렸거나 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차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빌리 무리 중 한 명의 삼촌이 운영하는 마을 외곽의 폐차 직전에 창고에 몰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저와 학부모님들은 즉시 그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 한 구석에 제 소중한 학원 차량이 상처 입은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비록 군데군데 흠집이 나고 더러워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차체에 손을 얹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를 위해 밤낮 없이 함께 애태우고 발벗고 나서주신 학부모님들을 바라보며 뜨거운 감사함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학부모님들은 빌리와 그 무리,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까지 불러 모아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까지 받아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다시 알려 빌리 무리가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했어요.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경찰들도 수십 명의 학부모님들이 제시하는 명확한 증거와 강력한 항의 앞에서 더 이상 빌리 남매를 감싸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하모니 크릭에서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통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승일 뿐만 아니라 불의에 함께 맞서 싸우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제 태권도장은 이전보다 더욱 활기가 넘쳤고 아이들은 저를 더욱 존경하고 따랐으며 학부모님들과는 단순한 사제, 고객 관계를 넘어 가족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곳 하모니 크릭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태권도 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미국 땅에 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태권도를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며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제자들과 학부모님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타향살이가 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득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도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과 사범님, 안녕하세요 하는 우렁찬 인사소리, 그리고 태권 하고 힘차게 기합을 넣는 모습 속에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슴에 태극 마크가 새겨진 도복끈을 고쳐매며 다짐합니다. 이영만리 타국땅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권도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제가 받은 이 따뜻한 사랑과 연대의 온기를 다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미국 땅에서 홀로 태권도 정신을 심고자 했던 한 한국인 사범님의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태권도에 대한 진심이 어떻게 타국의 마을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느껴지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범님의 분투가 아닙니다. 진짜 한국 정신, 진짜 태권도의 힘이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킨 실화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예의가, 우리의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 작은 마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속에서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태권도를 통해 희망을 가르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